진행하려고 수출 농장 다 알아보고 했는데 왜 못한 줄 아세요? 중요한 거는 살아있는 곤충 수입이 안 됩니다. 뭐 가능한 곤충 종류도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나도 모르겠고, 뭐 밀수로 가지고 들어오면 가능은 하겠지만 법적인 문제에 얽히고 싶지 않아서 포기를 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어. 어떻게든 일단 가지고 들어왔어요. 뭐 캐리어에 넣든 뭐 어떤 방법을 써서 몰래 가지고 들어올 수는 있잖아요. 근데 얘들을 갖다가 번식시켜 가지고 판매하는 거는 또 합법이란. 웃기죠. 안 맞는 정책들이 수두룩하다니까. 대한민국 탁상행정 문제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잠시 중국에 갔다 와 마라, 갔다 와 마라, 이런 고민을 하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었어요. 캐리어에 한 50마리씩 가지고 와서 번식해봐? 생각보다 번식은 엄청 쉽거든요. 번식하는 방법도 나름 공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번식하냐면 벽돌 있죠.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이렇게 벽돌 사이에 틈을 만들어주면은 뭐 정갈이나 진해 똑같아요. 그 사이에 애들이 들어가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번식도 되고요. 공간도 많이 필요 없어요. 아파트처럼 높게 벽돌을 쌓을수록 이 층층별로 서식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도 대량 사육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해가지고 제가 큰 돈 벌 것도 아닌데, 결론은 합법적이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결론은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밀엄이 미래 단백질원이다, 미래 식량이다 하면서 비전을 외치는데, 중요한 건 살아있는 곤충은 수입이 안 되지만 가공한 곤충은 얼마든지 수입이 가능합니다. 보통 밀엄을 건조를 시켜서 분말로 만들던 통째로 건조시켜 가지고 과자식으로 만들어서 식용으로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건조 밀엄이 수입이 가능하다인데 중국한테 가격 이길 수 있겠어요? 곤충 산업은 중국이 원조인데, 앞으로 국내 곤충 산업이 활성화가 돼 가지고 다양한 곳에 쓰인다고 하면 이 물가가 비싼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육을 할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중국에서 수입을 하면은 훨씬 더 저렴한데, 안 그래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중국산 믿을 수 있나 그러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는 식당들 전부 중국산 고춧가루 씁니다. 중국에서 고춧가루 수입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국내 김치 가격 폭등할 거예요. 식품이 대중화가 되면 위생 기준이 엄격하게 바뀔 것이고, 밀엄 또한 위생에 대해서 감시가 들어갈 거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중국도 발전하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저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상계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당시 잘 유지됐었던 밀엄 사업을 과감하게 접었던 겁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밀엄을 사육하려면 주식이 밀기울입니다. 밀기울이 뭐냐면은 통밀을 갈아가지고 나온 부산물 있죠. 그게 밀기울인데, 그게 주식이지만은 수분 공급을 하기 위해서 배추 같은 야채를 갖다가 또 부가적으로 또 먹여야 돼요. 아니, 밀엄들도 수분을 섭취를 해야 되잖아요. 채소값이 비싼데 그거를 사 먹일 수가 없으니까 주위 식당 사장님들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얻어와야 했던 그런 과정이 너무 지저분하고 번거롭다는 생각을 했었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야채 찌꺼기도 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야채 찌꺼기를 받아오면 그날 바로바로 먹여서 다 소진을 다 시켜야 됩니다. 이틀 이상 보관하기가 어려워요. 식당에서 야채 찌꺼기를 그다란 봉지에 이렇게 담아서 줬었어요. 식당 입장에서도 귀찮잖아요.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넣어서 버리면 되는데, 쓸만한 잎사귀들을 골라가지고 챙겨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뭐 단골 식당 사장님이 젊은 놈이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니까 도와준다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챙겨 줬었습니다. 매일 출근하는 길에 내놓은 봉지가 보이면 챙겨서 가져가는 거죠. 가지고 와서 뭐 양이 많으면 나누어서 먹이려고 남기잖아요. 하루만 딱 지나면은 야채에 물이 생기고 금방 썩습니다. 냄새도 엄청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날 가져온 날 바로바로 먹여서 없애야 됩니다. 얼마나 뭐 귀찮고 지저분하겠습니까? 남은 건 또 쓰레기 봉투 사가지고 또 버려야 했고, 밀기울이 가득 채운 상자에 미럼을 사육을 하는데 수분 공급한답시고 밀기울 위에 일반 물을 뿌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안 해봤겠어요, 그거를. 중요한 거는 습하잖아요. 밀기울이 축축하게 젖거나 이렇게 습한 환경이 되면은 응애라고 불리는 진드기 같은 게 생길 수 있어가지고 직접적으로 물을 뿌리지 못했어요. 겁이 나가지고. 사육 환경이 습할 경우에는 응애 폭탄을 맞는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응애가 뭐냐면은 진드기 같은 해충입니다. 일명 먼지 진드기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먼지처럼 아주 작은 진드기가 있습니다. 그거를 응애라고 부르는데 응애 폭탄을 맞으면은 실컷 키워놓은 미럼을 팔지를 못해요. 그리고 한번 생기면은 없애기가 엄청 힘듭니다. 완전 초기화를 다 시켜버려야 돼요. 그래서 응애 폭탄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 응애가 딱 생기잖아요. 그럼 플라스틱 사육 상자 표면에 먼지가 쌓인 것처럼 이렇게 팍 보여요. 저도 응애를 처음 경험했을 때 몰랐었습니다. 눈에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밀기울 가루가 묻은 걸로 생각을 하고 신경도 안 쓰다가 어느 순간 뽀얗게 먼지가 앉은 것처럼 딱 되어 있어요. 자동차에 황사가루 떨어진 것처럼 어떤 모습인지는 아시겠죠? 진짜 먼지처럼 코팅이 이렇게 싹 되어 있다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하고 만지잖아요. 그 먼지들이 움직여. 소름 돋을 만큼 징그럽습니다. 가수원에서 농사를 하면은 그런 다양한 응애 종류 때문에 농사를 많이 망치죠. 그래서 농약을 엄청 치는 거고요. 그렇다고 미럼한테 농약을 칠 수는 없잖아. 추가로 문제가 쌀통에 생기는 나방 아시죠? 작은 나방. 그게 화랑국나방이라는 종류인데 그런 것도 엄청나게 찾아옵니다. 그런 나방이 간혹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면 일단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곧 시작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딱 생겨요. 동아제분이나 영남제분 이런 업체에서 40kg 마대에 밀기울을 포장을 해서 대량으로 판매를 합니다. 한두 포대씩 판매를 하는 게 아니고 주문 최소 물량이 있다 보니까 한 번씩 가져올 때 1톤 차에 50포씩 싣고 와가지고 창고에 쌓아놓고 보관을 하는데, 보관 과정 중에 화랑공나방이 어떻게 알고 찾아와요. 나방이 와가지고 밀기울에 알을 낳는 거죠. 그 질긴 마대를 뚫고 알을 낳는다니까. 밀기울이 만지면은 분말처럼 뽀송뽀송하고 부드러워야 되는데 그 나방들이 알을 놓으면은 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밀기울이 실타래처럼 뭉쳐버려요. 나방으로 변신하기 전에 변태 과정을 거치는 거죠. 누에 고치처럼. 나방 애벌레가 고치를 만드는 거죠. 처음에는 뭣도 모르고 애벌레가 한 번씩 보이면은 이게 잡아가지고 한 켠에 키우고 있는 물고기 간식으로 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인마들이 번식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한 번 생기면 제거하기도 힘들고 골치 아픕니다. 하여튼 이렇듯 무언가를 사육을 하려면 청결이 제일 큰 문제인데, 식당 채소 찌꺼기를 먹이면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필요할 때마다 비싼 채소를 갖다가 사다 먹이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면은 수분 공급을 편하게 할까라는 고민 끝에 제가 직접 시나몬 워터라는 것을 개발을 합니다. 진드기 종류가
계피 성분을 싫어한다는 걸 응용해가지고 했던 방법들인데, 뭐, 계피 성분이 들어간 물이죠. 처음에는 계피 껍질을 갖다가, 큰 주전자에다가 놓고, 2시간 정도 푹 삶아요. 그러면은 누런 계피물이 이렇게 우러서 나오거든요. 그 물을 갖다가 식혀가지고, 미럼 사육상자 그 밀기울 표면에다가 살짝 젖을 만큼 분무기로 뿌려줍니다. 뭐, 효과는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보관이 안 되더라고. 계피 삶은 물이 2, 3일 지나면 수면 위에 곰팡이가 이렇게 펴요. 금방 썩는 거죠. 그렇다고 계피물을 뭐 매일마다 삶을 수는 없는 거고, 맞잖아요. 뭐 편하게 일하려고 만든 방식인데 맨날 어떻게 계피를 삶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뭐 여기저기 뭐 알아보니까 원래 만드는 방법이 삶는 게 아니고, 계피 껍데기를 알코올에 담궈 가지고 뭐 며칠 동안 숙성한 다음에 이 분무기에 넣어서 써야 된다고 하더라고. 뭐 그 짓거리도 뭐 어찌합니까? 알코올도 가격이 싼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시 여기저기 뭐 알아보니까 뭐 식용으로 파는 뭐 초고농축 계피 에키스가 있더라고. 뭐 손에 묻으면은 자극적일 정도로 고농축이에요. 얼마나 고농축이냐면 그거를 사용할 때 100대 1로 희석을 해서 써야 돼요. 뭐 그렇게 희석을 해도 계피향이 엄청 강하거든. 농약을 뿌릴 때 쓰는 분무기 있죠. 거기에 넣어가지고 밀기울 표면이 촉촉하게 젖을 만큼 뿌려주면 이제 미름이 올라와서 먹는 거죠. 딱 뿌리잖아요. 뿌리고 딱 1분만 지나면 난리 납니다. 뭐 순식간에 먹어 치우기 때문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금방 밀기울이 다시 뽀송뽀송해져요. 그리고 추가로 좋은 점이 뭐 특유의 그 잡냄새, 그 사육시설 안에서 나는 잡냄새 제거도 되고, 사육장 전체가 향긋한 계피 냄새로 일석이조 역할까지 했었던 수분 공급 방식이었죠. 뭐 당시에는 이 방법이 뭐 대단한 사육 노하우라고 생각을 하고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고 저만 그렇게 사용을 했던 수분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미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홍보를 해서 뭐 판매를 많이 했었고, 그로 인해서 추가 수입원이 생겼었고요. 그 와중에 진드기로 인한 사망사고 뉴스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이 잔디밭에서 진드기한테 물렸는데 죽은 거죠. 뭐 그것 때문에 진드기가 이슈화가 되면서 진먼지 진드기도 덩달아 이슈화 되기 시작합니다. 뭐 진먼지 진드기 아시죠? 이불 안에도 엄청 많고 뭐 베개 안에도 엄청 많고 뭐 매트리스도 이 현미경으로 갖다 대보면은 엄청 많이 서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집이든 다 있을 거예요. 뭐 그 애들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고 뭐 그 애들 같은 경우에는 뭐 몇백 년 전부터 사람들하고 같이 공생했던 애들이었습니다. TV에서 이슈화를 시키니까 관심을 가진 거죠. 언론에서 진드기가 계피 성분을 싫어한다고 떠들어 주니까 시나몬 워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최초로 시나몬 워터 판매했다는 거 믿으시겠어요? 뭐 네이버나 구글에 시나몬 워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뭐 분무기에 넣어 가지고 판매하는 상품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게 제가 최초로 판매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뭐 G마켓 옥션 11번가 네이버 쇼핑 이런 데 판매를 했을 때 시나몬 워터라는 제품 자체가 저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뭐 판매를 안 했었다니까. 그래서 그걸로 돈을 꽤 많이 벌었습니다. 500ml짜리 분무기 있죠. 500ml짜리 분무기를 팔아요. 그거를 원 플러스 원 해가지고 12,000원에 판매를 했었거든요. 뭐 하루에 뭐 100병 이상 그냥 나갑니다. 그 원가 얼마인지 아세요? 분무기 통이 개당 500원이었으니까 두 개니까 1,000원이죠. 그리고 시나몬 원액을 10kg짜리 말통으로 제가 당시에 구입을 했었는데 그게 아마 12만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500ml 분무기 통에다가 그 원액을 4cc 정도를
넣습니다. 4cc가 어느 정도냐면은 여성분들 에센스 화장품 있죠. 뚜껑에 스포이드 달려가지고 이렇게 꾹꾹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게 한 펌핑이 2cc예요. 그거를 갖다가 2펌핑 넣는 거죠. 원가로 따지면 10원도 안 할 거예요. 뭐 그 정도 넣었는데도 향이 무지하게 강하거든. 그리고 분무기 통에 붙이는 스티커, 그거를 제가 직접 디자인하고 주문을 했는데 그게 한 장당 한 30원 정도. 원가 1000원짜리를 12,000원에 팔았으니까 12배 장사를 했던 거죠. 그거를 한 달 동안 독점해가지고 엄청나게 판매를 했었습니다. 저밖에 없으니까. 뭐 검색을 하면은 시나몬 워터를 만드는 방법만 이렇게 나오지, 그거를 실질적으로 상품화를 시켜갖고 판매하는 업체가 없었거든요. 저밖에 없으니까 그 제품이 뭐 주문이 불티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분무기 판매 업체에서도 저보고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쓰시길래 그렇게 많이 주문을 하시냐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딱 2달이 되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뭐 따라하는 경쟁 업체가 생겨나기 시작하더만. 아무튼 뭐 대단합니다. 뭐 어찌 알고 뭐 그걸 또 카피해갖고 따라 하대. 그래가지고 3개월 정도는 그걸로 꽤 많은 돈을 벌었었습니다. 뭐 당시 뭐 이름이 눈에 들어왔겠어요. 그거 팔기 바쁘지. 뭐 분무기 통을 집으로 뭐 주문을 해가지고 배달시켜가지고 집에서 만들어가지고 박스 포장까지 해가지고 그거를 쌓아놨다가 주문 들어오면 송장만 딱딱 붙여가지고 이렇게 택배를 보냈을 정도로 많이 주문이 들어왔었거든요. 한국 사람들 냄비 근성 뭐 어디 가겠습니까? 뭐 석 달이 딱 지나니까는 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언론에서도 조용하고 뭐 관심이 사라지면서 판매가 저조해지기 시작하더라고. 딱 지금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참 그런 때도 있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얘기로 돌아와서 얼마 전에 알고리즘을 탔는지 미럼 사육 농장이 유튜브에 이렇게 나오길래 봤는데 15년 전에 제가 했던 이 방식이 패러다임을 바꾼 미럼 사육 방식이라고 소개하더라고요. 뭐 저거 내가 15년 전에 개발했던 방법이었는데 뭐 이제서 인자 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뭐 들더라고. 뭐 이렇듯 뭐 하나에 꼽히면은 일단은 시도를 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뭐 좋게 보는 분들은 뭐 진취적이고 실행력이 뛰어나다고 뭐 칭찬하는 반면에 무모하게 보인다고 우려스럽게 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뭐 무엇이든 시도하고 행동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결과가 나오잖아요. 뭐 결과를 알면 뭐 더 좋겠지만 좋을지 안 좋을지는 뭐 해봐야 아는 거고, 결과가 좋지 않다 하더라도 해봤으니까는 뭐 다음에는 그 짓거리 안 할 거 아닙니까? 안 해보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는 게 낫다는 생각에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마다 많은 것을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거기에 따른 부작용도 있었겠죠. 뭐 제 영상을 처음부터 보신 분들은 제 성격이 어느 정도 파악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제가 조금 자존심이 세고 고집이 좀 있는 편입니다. 최강이란 단어 아시죠? 와, 니 최강이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유래된지 아세요? 최씨와 강씨를 줄여가지고 최강이라고 합니다. 최씨하고 강씨 성격이 뭐 센가봐, 앉은 자리 풀도 안 난다는 소리까지 하는 거 보면, 참고로 제가 최씨입니다. 방금 손님이 오셨는데 한 자반 정도 되겠더라고요. 수주 사이즈가 동영상을 저한테 보여주시던데 한 자반 45 정도 되는 사이즈 수조더라고. 근데 거기에 지금 한 150마리 구피가 들어있답니다. 근데 여과기도 없어요. 그냥 쿵돌 하나 넣어가지고, 그래서 한 10년째 지금 키우고 있다는데, 와, 저게 과연 가능할까? 바닥에는 그냥 오색사 자갈 그냥 깔아놓고, 수초 몇 개 심어놓고, 한 자반 수조에 한 150마리 구피가 있어요. 저게 안 죽고, 문제가 엄청난 과밀이거든요, 그 정도면.
그럼 죽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겨야 되는데, 문제가 없대. 지금 키운 지도 지금 10년 됐대요. 그렇게 키운 지가. 더 늘어나지도 않고, 더 줄어들지도 않고, 계속 그 정도가 유지가 되고 있다는데,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조금 안 되네. 안 되네요, 좀. 고집 종류가 큰 부류로 두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황소 고집하고 물소 고집이 있는데, 이 고집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저는 뭐 황소 고집에 속하는 편이라 가지고, 황소 고집이 뭐냐면은 고집을 부릴 때는 순간 고집을 확 부립니다. 고집을 부려가지고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은 또 뭐 인정을 하고 바로 수그려요. 반면에 물소 고집은 한번 고집을 부려가지고 뭐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 결과가 누가 봐도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지 고집을 안 꺾는 게 물소 고집입니다. 보통 뭐 융통성이 없다고 하죠. 피곤한 스타일이죠. 저도 물소 고집 인간들하고 뭐 상종을 안 하는데, 물소 고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인정 안 하고 그냥 고집만 부립니다. 뭐 이렇듯 고집이라고 다 같은 고집이 아닙니다. 저는 융통성이 있는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많이들 인생 수업료라고 하죠. 뭐 그동안 여러 가지 뭐 시도를 하면서 많은 수업료를 내고 뭐 혼나는 과정을 거치면서 뭐 성격도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책임져야 하는 가족이 있으니까 지금은 조금 더 신중하게 바뀌고 겁도 많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좀 길어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인생 수업료를 낸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말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영상에는 제가 어떤 수업료를 내고 대가 지불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어쩔 수 없습니다. 영상이 기니까 구독자분들이 끝까지 안 보세요. 앞전에 그 구독자 이벤트 있죠. 영상을 제대로 안 보시고 해당 안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너도 나도 다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거 다시 설명드린다고 너무 피곤했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15분 내로 영상에 맞춰가지고 편집하려고 합니다. 너무 길어도 지루하잖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 뵙는 걸로 하고요. 최대한 빨리 편집해서 업로드 할게요. 고맙습니다.